자, 오늘 저희가 전력계통 파트는 세 개의 과제를 23년도 1차 권고로 제시드리고요. 그리고 후반에 24년도에 우리가 새롭게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력계통 분야 검토하는 세 개의 과제는 예타 사업에 속해 있는 세부 과제입니다. 그래서 예타 사업은 차세대 AC/DC 하이브리드 배전 네트워크 기술 개발 사업 안에 세 개의 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앞에 보셨던 그 과제와 좀 달리 제가 말씀드린 세 개 사업은 모두 지정 공모 과제입니다. 세 개의 사업은 모두 지정 공모입니다. 지정 공모니까 뒤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개발해서 성공시켜야 되는 개발 타겟이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목표를 반드시 달성을 해야지 과제 성공이 판단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들을 다양한 단계에서 지금 검증을 했고요. 그래서 기술 개발에서 꼭 이거는 달성을 하자라고 제시를 했으니까요. 그 부분 달성에 좀 초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개의 과제 중에 이제 첫 번째 과제입니다. 첫 번째는 고신뢰 DC 보호기기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본 과제 유형은 혁신 제품형이고요. 그리고 안전관리형 과제로 준비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AC/DC 하이브리드 배전망을 신뢰성 높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DC 보호 기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차단기 개발은 22년에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DC 차단기 개발은 시작이 됐고요. 차단기를 제외한 나머지 보호 기기로서 DC 개폐기, 그리고 DC 단로기, 그리고 피뢰기 이렇게 세 개의 품목에 대해서 개발을 할 요량입니다. 자, 근데 특히나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디바이스의 거의 95% 이상을 해외에서 다 수입하고 있죠. 특히나 피뢰기 쪽도 아주 극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DC 피뢰기를 검토함에 있어서 좀 중점적으로 좀 두고 있는 부분은 피뢰기의 핵심 소자인 바리스타를 100% 국산화를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해외에 있는 바리스타를 가져다가 시쳇말로 어셈블리해서 피뢰기를 개발하는 것은 지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산의 바리스타 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이용해서 피뢰기를 제작하는 게 본 사업에서 좀 필요한 사안이고요. DC 산업은 이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핵심 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 투자를 통해서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하고요. 본 사업은 우리가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 좀 명시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세대 미래형 전력망 구축을 위해서 핵심 보호기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종 목표는 우리 MVDC용 MVDC 배전망용 DC 개폐기 단로기 피뢰기 기술 개발이 되겠고요. 요소 기술은 각각 3개, 각 품목당 제시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들은 제가 간략히 다 압축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해석에 오류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해야 되는 내용들을 적시해 두었으니까요.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꾸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고 계시는 개발 목표입니다. 앞에 사업들하고 좀 달리 개발 목표가 구체적으로 스펙까지 해서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이 스펙들을 완수해야지 기술 개발 성공이고요. 유념해서 보실 거는 피뢰기의 제일 하단에 있는 바리스타, 그다음에 방전 등급, 열전화 전송 성격, 정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히 좀 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외 바리스타를 가져다가 조립해서 피뢰기 개발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아마 평가에서 그 부분은 전부 다 배제시켜 드릴 거고요. 국산 제품의 피레기의 우리 조성부터 성형, 소성, 전극, 안면 절연까지 전체를 다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DC 산업이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이 개폐기, 피레기, 단로기들에 대한 스펙들이 표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까지 같이 만들어가면서 이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관련된 사업들이 이미 22년에 스타트가 됐기 때문에 그 스타트된 사업들하고 온라인을 잘 해가면서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구를 통해서 보호기기들의 시험 기준 그리고 성능 검증안까지 제시해서 나중에 우리 국제 표준화로 가는데 기초로 삼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시제품은 반드시 어딘가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설치하는 거는 여기 현재 테스트 베드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테스트 베드는 2025년부터 27년 이 사이에 구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축될 테스트 베드에 개발 시제품들을 설치하고 시운전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그런 이제 그 기술의 개발 위험들을 이제 극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표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1단계 평가는 우리가 자체 시험 평가서로 개발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공인 시험 성적서를 통해서 기술 개발의 완료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총 지원 기간은 48개월, 4년이 되겠고요. 2+2로 1단계 2년, 2단계 2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정부 지원금은 약 65억 정도 투입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관 기관은 제가 명시를 했습니다. 주관 기관은 기업이 하는 걸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바리스타 개발은 아마 기업들이 직접 하시는 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정치원 연구소들이 주로 하고 계시죠. 그래서 가급적 그 바리스타 핵심 기술은 개발하거나 또는 역량이 있는 정치원 연구소들과 조인을 하셔서 그거를 민간 기업이 주도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서 제품화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은 참여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과제는 HDC 하이브리드 배전망 안전 운영 기술입니다. 지금 HDC 배전망 운영 시스템 기술 개발 사업이 22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은 제목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유념하실 거는 이 사업은 안전 운영 기술입니다. 우리가 지금 AC와 DC가 함께 운전되는 이런 환경에서 운영 기술 쪽은 충분히 준비가 될 텐데 문제는 이 운영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는 작업자들의 안전과 관련돼서는 현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업자들의 안전한 운전 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본 과제가 기획이 됐고요. 좀 다행스럽게도 디지털 트윈이 메타버스, 가상물리 시스템 이런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배전망, 특히나 AC와 DC가 같이 있는 배전망에 작업자들의 운전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템이 우리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고 걱정 없는 에너지 기반 구축이라는 키워드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새 정부 정책 방향에도 부합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요소 기술은 크게 3개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상현실 기반의 HDC 하이브리드 배전망 디지털 트윈 구축입니다.
그러면 HDC 배전망 어디를 가상화시킬 건지 궁금하시겠죠? 실제 2023년 이후에 되면 아마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확대가 될 걸로 좀 기대가 되는데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구축하게 될 테스트베드를 일단 가상화하는 걸로 범위를 한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전망 디지털 트윈에 대한 아키텍처하고 3차원 가상화 모델링, 그리고 이 HDC 하이브리드 배전망 기술 개발 사업에서 굉장히 많은 측정 물리량들이 올라옵니다. 이 측정 물리량들을 실제 3차원 가상화 현실에 데이터 매핑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 그리고 통합 플랫폼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디지털 트윈 구축은 아시다시피 이 과제뿐만이 아니고 디지털 트윈은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HDC 하이브리드 배전망에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려고 하는 이유는 작업자들의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작업자들의 안전한 환경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찾고요. 그 요소들을 테스트하는 환경이 실제 물리 세계가 아니고 가상현실에서 테스트해서 더 이상 이제 우리 배전망을 운영하면서 인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취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안전 운영을 위한 기반 기술들인데요. 저희가 지금 그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엣지 컴퓨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데이터 포인트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올라올 겁니다. 이게 가상현실에 매핑시키기 위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 아마 현재 기술 방식으로 하기엔 굉장히 그 컴퓨팅 버든을 비롯해서 네트워크 버든이 굉장히 심할 걸로 예상이 돼서 엣지 컴퓨팅 기술을 이용해서 분산화시키는 내용들을 좀 담았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가상물리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테스트해야 되는 상황들을 운영 기술을 벗어나서 가상현실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가상물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전망의 안전 운영을 지원하는 기술로서 첫 번째는 우리 HDC 하이브리드 배전망의 재난 안전 리스크를 관리하는 시스템들을 구축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한전은 AC망에 대한 재난 안전 관리 체계들을 가지고 있죠. DC가 들어왔을 때 이제 과연 어떻게 바뀌고 어떤 준비들을 더 세세하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에서 그런 그 리스크 관련해서 우리 배전망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뮬레이션들을 하고 특히나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위험에 대한 예측과 피해에 대한 예측입니다. 그래서 위험과 피해를 예측해서 그로부터 우리 작업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시뮬레이션 기술들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총 5개 정도의 저희가 기술 목표를 제시했고요. 특히나 1번에 이제 가상화 모델의 종을 저희가 미리 제시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20종, 2단계에서는 총 100종 이상. 사업 계획서에서는 최소 20종에서 100종의 가상화 모델을 어떤 가상화 모델을 하실 건지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게 정말 실현이 되는지를 나중에 평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기술 개발랑 목표로 제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에서 내용들을 제안을 적시해 주셔야 된다. 그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재난안전 대응 시나리오도 저희가 4종으로 정상 상황에서 유지보수 상황, 운영 모두 변경 시, 그다음에 사고 시 이렇게 4개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1차로 드리는
49분이고요. 자, 이걸 기초로 해서 재난안전 대응 시나리오들을 디파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가상물리 시스템을 통해서 3차원 디지털 트윈에다 올려서 테스트할 건지 계획을 제시해야 될 겁니다. 가장 쉽게 우리 HTC 하이브리드 배전망이 이제 기본 이제 소자로 들어가게 되는 컨버터 스테이션이 들어갈 텐데 컨버터 스테이션 안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안전 리스크 중에 첫 번째 폭발 사고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폭발 사고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우리가 분석과 모델을 통해서 그거를 피해와 위험을 예측하고 그거를 디지털 트윈에다 어떻게 보여줄 건지 그 부분들을 상세하게 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사업은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약간의 좀 챌린지가 좀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스트 베드는 2025년에 이제 건설이 됩니다. 다음 과제가 테스트 베드를 설계하는 과제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2년 정도 설계를 하고 25년도에 건설을 해요. 근데 이 과제는 벌써 테스트 베드를 가상화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시간에 지금 시차가 2년의 시차가 있으니까 이 시차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연계성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은 예타 사업으로 이미 예타 보고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서치하시면 스태피의 보고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숙지를 하시고 우리가 테스트 베드 구축에 대한 대상과 규모와 일정 이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사업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을 해서 완료를 하게 할 건지 시점이 서로 다른 것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획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C와 DC 디바이스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AC 디바이스를 1단계에서 가상화하고 DC 디바이스를 2단계 초에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기존에 있는 MVDC급이 아니고 LVDC나 HVDC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가상화를 먼저 실현하고 그 다음에 실제 테스트베드가 구축됐을 때 실제 MVDC급으로 교체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전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전략들은 합리적인 전략들은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세우셔서 제시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간의 불일치에 따른 정합성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이 나중에 이제 한전 배전 사업자가 이제 운영을 하게 될 텐데요. 사실 저 배전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데이터들이 밖으로 나오기가 어렵죠. 그렇죠? 또 외부의 데이터들을 배전 시스템의 데이터가 넣는 것도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3차원 가상화시켜서 뭔가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항상 데이터의 보안성 문제가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 간의 정보 연결을 위해서 국정원 보안 이슈를 좀 선제적으로 검토하시고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도 또는 해결을 위한 실마리도 제시를 해주셔서 사업 계획에 좀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 과제는 총 72개월입니다. 좀 굉장히 긴 과제고요. 1단계 2년이고요. 2단계 4년입니다. 총 정부 지원금은 136억 원 내외로 지원될 예정이고요. 1차전도가 47억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지금 밸런스가 초기에 프론트 로딩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사업 계획을 짜셔야 되고요. 유추해 본다면 왜 1단계 2년인데 굉장히 큰 비용이 앞에 있냐? 사실은 2년 안에 어느 정도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상화할 수 있는 건지, 가상화해서 정말 위험을 회피하고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건지 먼저 보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 선 이후에 후속으로 나머지 비용을 투입하겠다라는 그런 보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앞의 사업과 달리 주관기관이 제한이 없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컨소시엄을 꾸리셔도 되고요. 중소, 중견 기업은 참여 필수로 돼 있어서 꼭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 안 드렸네요. 이 과제는 기술력 비징수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과제는 제가 조금 전에 계속 좀 말씀드렸던 테스트베드. 이 테스트베드를 설계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베드 구축 기반 조사 및 산업 생태계 분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테스트베드는 구축 비용을 대략 한 500억 정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컨버터 스테이션도 한 3개에서 4개 이상 들어가고요. 그리고 DC 선로 지중 가공, AC 선로 지중 가공, 그리고 거기에 부하 형태도 한 대략 한 10개 내외로 부하 형태도 들어갈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차단기, 단로기, 개폐기, 피력이 어마어마하게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아마 공간 부지도 최소 10,000평에서 한 30,000평까지 소요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봤던 테스트베드하고 좀 다른 스케일이 다른 형태의 테스트베드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이거를 바로 사업 제안을 받아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것보다 미리 2년 정도 충분한 기초 설계를 하고 진행하는 게 합리적일 거다라고 판단해서 기초 설계를 먼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베드 기반 조사를 먼저 좀 시행을 해서 이 DC 배전에 관련되어 있는 뭐 시험이나 실증 한 다양한 형태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런 실증이나 시험 설비들을 우리가 테스트베드에 함께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세워서 구체적으로 테스트베드의 구축 대상, 규모, 구성, 연계, 일정들을 체계적으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과제는 우리가 이 기술 개발로 해서 하이브리드 배전망을 구축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DC 산업을 끌어가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에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송 배전망, 특히나 배전망에 거의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DC 기술을 통해서 이런 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최소 2배 이상의 우리 그 전력 소비 환경을 좀 개선해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어서 이 기술을 통한 산업 생태계 그리고 술주 산업화 전략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DC 산업 관련해서 생태계 조사하고요, 산업 육성 전략을 짜게 될 거고요. 이걸 아마 경년으로 계속 2년 단위로 산업 생태계 조사를 하는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산업 육성 전략은 제가 2개로 짤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HDC 하이브리드 배전망에 대한 산업 육성 전략. 사실은 이건 우리가 동남아시아라든지 특히나 대도시에 AC망이 거의 포화되어 있는 곳에 우리가 DC들을 공급해서 그 기존 배전망을 이용하되 AC 방식을 DC 방식으로만 교체해가지고 보낼 수 있는 선로 용량을 2배로 확대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HDC 하이브리드 배전망 산업 육성 전략을 짤 거고요. 두 번째는 DC만을 이용한 배전망, DC 전용 배전에 대한 산업 육성 전략을 짤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30년에 국내 이제 하이브리드 배전망을 한번 돌려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때쯤에 우리가 HDC 하이브리드 배전망 기술도 확보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HDC 혼용 배전망에 대한 산업 전략, 궁극적으로는 DC 배전에 대한 산업 전략들을 꾸려서 기술 개발이 교육 산업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요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거 조금 좀 마이너한 부분인데 저희가 한 7년 정도 이 사업이 쭉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세운 목표가 7년 후에도 유효해야 되거든요. 7년 후에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최종 목표가 계속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현재 산업이나 기술 동향들, 시장 동향들 철저히 분석해서 그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은 우리 이 MVDC 사업의 정부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돼서 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실 거고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들은 이 과제 세 번째 요소기술에서 현재 상황들을 정확히 보여주시고 그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의 목표를 수정해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려고 합니다. 자, 아마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건 테스트베드에 지금 구축을 하고 싶어 하시는 지자체, 기관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과제는 설계의 과제입니다. 자, 만약에 그들이 들어와서 설계한다면 그러면 결국 합리적인 설계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딘가에 바이어스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 25년에 테스트베드 사업을 수주하셔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과제에 참여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참여하셔도 저희가 평가에서 객관성을 이유로 아마 배제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테스트베드 구축을 하실 분들은 설계에서 잠깐 나와 계시고 설계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설계되면 그걸 바탕으로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총 72개월로 1단계와 2단계 2년, 4년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은 총 예산이 20억입니다. 그래서 크지 않죠. 다만 이제 1차년도에 8억이 들어있어서 1차년도에 테스트베드 설계를 위한 거의 대부분의 작업들을 1년 동안 쭉 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매년 이후에 매년 이제 산업 생태계 관련된 그런 노력들을 좀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금년에 1차로 공고되는 세 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